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저에게 엄청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생긴 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사람 함부로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셨고 외동아들이라 다들 저를 의지하셨죠. 두 분 다 정년 퇴임을 하셔서 제가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살고 계셨지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아서 돈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에 막 들어서기 시작했을 무렵이었거든요. 원래 다들 30대가 되면 부모님들이 슬슬 결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당연히 저한테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라고 했고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주말에도 취미 생활을 즐기다 보니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습니다. 인연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은 있는 건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우연히 만났어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회사를 나갔는데 주말에는 회사 구내식당이 운영을 안 해서 회사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딱 제 앞자리에 있던 여성분이 너무 아름다우신 겁니다. 햄버거를 혼자서 드시고 계셨는데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뜸 그 여자의 테이블에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서 전화번호를 물었고 다행히도 알려주셔서 제가 열심히 그녀를 대시했죠.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마음을 잘 열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에도 만나고 회사 퇴근을 하고도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느꼈지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몰라봤는데 알고 보니 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탈북해서 한국으로 왔고 지금 국적은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탈북자를 본 적이 없고 TV 속에서만 보던 사람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군요.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탈북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가 흔쾌히 허락해 주어서 탈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TV 속에서 본 것처럼 중국을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서 한국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부모님 보고 싶다고 하고 두고 온 동생이 있다고 하면서 펑펑 우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입이 돼서 울게 되는 거 있죠? 가족들과 다 같이 탈북을 했는데 흩어져서 혼자 남한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른다고 했고요. 이 여린 여자가 혼자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가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고 전혀 이질감이나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여자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탈북자라고 하면 북한 연애와 한국 연애에 차이가 있어서 많이 갈등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한국에 오래 살았던 여자 같았습니다. 저희는 연애하면서 싸울 일도 없었고 서로 행복할 일에만 바빴죠. 그녀의 이름은 미화예요. 김미화.
미화는 저보다 3살이나 어립니다. 연애하는 동안 3살이나 어려도 몇 년 동안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했고 배울 점도 너무 많았어요. 미화 같은 여자라면 결혼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화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만나러 갔죠. 근데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애를 데리고 와서는 뭐 결혼? 꿈도 꾸지 마라. 애미 애비도 없는 애를 어디서 주워와서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닌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해? 당장 썩 나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엄하셔서 말을 많이 거칠게 하세요. 미화는 그 말을 듣고 많이 겁을 먹었는지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설득하기로 했고 노력을 했어요. 그치만 절대 이해해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미화는 저와 노력하는 게 달랐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여기면서 살뜰히 도와드렸고 한국 관습도 열심히 배우면서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엄청 노력했거든요. 부모님도 자신들이 생각하던 사람과 달랐는지 정말 오랜 설득 끝에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미화는 한국에 아직 친한 지인이 없어서 하객 대행을 쓴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예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가고 싶었고 안 그래도 미화가 탈북을 하면서 중국을 거쳐왔기 때문에 중국을 신혼여행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화는 제가 중국으로 가자고 하자마자 화를 불같이 내면서 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온순하고 항상 다정하게 말을 하던 미화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오히려 중국이 더 좋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미화는 아, 그렇긴 한데 내가 중국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그냥 우리 발리나 하와이 이런 곳 가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 중국으로 가기 싫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중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미화가 원하니 저희는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고 여행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화와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4명이서 살았어요. 미화가 싫어할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미화는 오히려 부모님이 생긴 것 같다며 좋아했고 다행히 부모님도 미화를 좋아해서 당분간은 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미화는 학원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중국어를 척척 잘하고 수입도 꽤 괜찮답니다. 원래 탈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 미화는 자기 앞가림도 스스로 잘하는 멋진 여자였죠. 저와 미화는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기를 반복했고 주말의 하루는 무조건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을 그때 제가 미화와 저희 어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안방에서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길래 여자들끼리의 비밀 이야기인가 보다 하며 궁금해서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죠. 그런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화야, 너 정말 천재니?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나 어제 큰돈 땄다? 어머니, 제가 더 큰 돈
손에 쥐게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큰돈이라니요? 도대체 둘이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궁금했고 방문을 열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방문을 여니 둘 다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큰돈? 그게 뭔데? 둘이서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했죠. 어머니는 아, 아, 미화가 그냥 자기가 취미로 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냥 좀 알려달라고 한 거야. 라고 했고 미화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알고 보니 어머니와 미화가 한 것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화에게 아는 걸 배워서 휴대폰으로 하고 있었고 미화는 아무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잘못하다가는 어머니가 경찰서에 갈 수도 있는 일인데 탈북자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미화야, 잠시만 오빠랑 이야기 좀 해. 라고 하며 미화를 방으로 불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냥 내가 옛날에 하던 게 있어서 어머니께 알려드린 거야. 그리고 부자 되면 좋잖아. 어머니 집에서 심심하실 텐데 내가 이런 것 좀 알려드리면 얼마나 좋아. 오빠가 안 하는 효도 내가 하는데 왜 그래? 미아야, 북한에서는 모르겠지만 남한에서는 저거 불법이야. 우리 어머니 경찰서 가면 어떡하니? 응? 저런 거 함부로 알려주면 안 돼. 미화는 불법이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고 뭐? 불법? 여기서도 불법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미화는 몰랐다며 어머니께 달려가서 당장 하지 말라고 하길래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때 미화한테 그런 거 어디서 어떻게 알아왔냐고 안 물어봤을까요? 단순히 미화가 불법인 걸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바보 같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답니다. 얼마 뒤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미화가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데 미화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고 받으니 미화는 기쁜 목소리로 오빠, 우리 부모님 지금 베트남에 계시대. 근데 지금 한국으로 오시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대. 혹시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더군요. 미화의 부모님이 한국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드디어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당연히 된다고 했고 돈을 미화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미화가 말한 액수가 좀 크더라고요. 무려 400만 원이었습니다. 탈북자라서 여권도 없고 비밀리에 보내주는 거라 비싼가 보다 했고 가족이니까 돈 계산 철저히 하지 말자고 여겼어요. 미화는 고맙다고 했고 저는 언제쯤 오실 것 같냐고 물어보니 미화는 조만간이라고만 하고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디서 뭘 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었던 부모님의 연락을 받은 미화가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하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미화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이 어디라서 돈을 보내달라, 거의 다 도착했으니 돈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서 제 돈을 많이 빌려갔습니다. 아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돈이 어디서 쓰이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수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미화의 부모님은 몇 주가 지나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미화야, 내가 보낸 돈이면 지금쯤 한국에 오셔서 너랑 만났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 그러게, 나도 걱정된다. 우리 부모님 돈 받고 튄 건 아니겠지? 우리 부모님 그럴 사람 아닌데. 미화는 자신의 부모님을 의심했고 그렇게 말하니까 저 또한 의심이 되더군요. 미화야, 돈 가지고 달아나신 것 같아. 미화는 절대 자기 부모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그게 점점 현실이 되는 걸 몸소 느끼니까 미화는 점점 처량해지더군요. 몇 년 만에 부모님을 처음 볼 기회로 너무 설레고 기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사기를 칠 수 있냐고 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미화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덩달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솔직히 보낸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였고 미화가 이렇게 또 상처를 받는 게 돈을 잃는 것보다 싫었어요. 미화는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울어댔고 저는 그런 미화를 안아주었습니다. 미화가 그렇게 슬퍼하니까 빌린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은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제가 미화가 너무 슬퍼하고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친구라도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알아보고 미화에게 탈북자 친구들을 만나는 행사를 추천해 줬어요. 미화야, 내가 이거 찾은 건데 너처럼 탈북자 친구들이 여기서 친구도 사귀고 공감되는 이야기도 많이 한대. 여기 가서 너도 친구들 사귀어 보는 거 어때? 미화는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아니,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난 괜찮아. 친구 없어도 돼. 오빠만 있으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힘이 좀 생기게 친구들과 만나서 북한 이야기도 하고 에너지도 얻길 바랬는데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는 미화가 북한 말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미화는 완벽한 한국어를 썼었고 그리고 학원에서는 늘 중국어를 쓰니까 북한 말을 쓴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미화야, 나 너 북한 말 쓰는 거 궁금한데 한번 보여주면 안 돼? 그냥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그래. 근데 미화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오빠, 나 북한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이야기 꺼내지 말아줄래? 그리고 나 북한 떠난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나. 한 번도 미화는 저에게 정색을 하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섬뜩했고 제가 알던 미화의 모습이 아니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 뒤로 다시는 미화한테 북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화는 학원 일로 되게 바빴고 저도 회사 일로 되게 바빴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아이를 왜 안 낳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유는 사실 없지만 그냥 둘이서 있는 게 좋았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미화랑 저도 아이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미화는 일에 너무 빠져 살았는지 집에 와서도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메일을 받았고
그걸 답장을 하는 것으로 모자라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중국어로 받았습니다. 근데 미아가 원래 쓰던 폰이랑 학원 업무용 휴대폰이 2개 있거든요. 주말 내내 학원 업무용 휴대폰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아야, 누군데 그렇게 주말에도 전화를 해? 아, 우리 학원 학생이야. 모르는 게 있나 봐. 저는 솔직히 그때 미화가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화는 제가 못 알아듣는 걸 아니까 일부러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제 옆에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 미화 쪽으로 번역기를 돌려답니다. 미화의 중국어 발음은 학원 강사를 해서 그런지 또렷했고 번역도 잘 되었죠. 그런데 번역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다고? 그래, 잘했어. 내가 곧 갈게. 내가 없으니까 돈이 안 벌리네. 내가 한국으로 도망만 안 쳤어도. 우리 아들이랑 딸 다 잘 있지?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예전에 미아가 저희 어머니에게 불법적인 일을 알려주었던 것이 떠올랐어요.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됐고 그때 미화에게 번역본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미화가 당황을 하면서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아들, 딸은 도대체 뭐고 한국으로 도망친 건 또 뭡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현실인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미화도 결심했는지 저에게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나요? 그래, 나 탈북자 아니야.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인이었다고. 그리고 중국에서 한 건 했다가 일이 커져서 한국으로 도망친 거야. 아들이랑 딸도 중국에 있어. 미화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진하고 온순한 미화가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입이 떡 벌어진 상태에서 말문이 턱 막혔고 미화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돈 벌어준다고 했잖아. 그때 나 안 맞고 내 말만 들었으면 지금쯤 부자 되어 있었을 텐데. 나랑 이혼할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죠? 알고 보니 미화는 저에게 부모님한테 보낼 돈은 다 중국에 있는 아들, 딸한테 보낸 거였고 중국인에게 온 전화와 메일도 다 자기 동업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는 화가 나는 건 둘째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애초부터 북한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런 양아치 같은 여자한테 잘못 걸려서 사기 결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전 미화를 고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집안에 이런 여자를 들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셨지만 화가 제일 많이 났던 사람은 바로 접니다.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봤으면 이랬을까요? 미화는 중국인이라서 중국으로 가서 처벌을 받아야 한대요. 무슨 이런 국제적 망신이 다 있나요? 지금은 몇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기분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함부로 결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